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사사건건입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경찰국 그리고 밀정 의혹 공방. 네,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있었죠? 예,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제 여기에 행안위, 그러니까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특히 신설된 경찰국 관계자들이 다 출석을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여기다가 또 경찰국을 맡게 된 김순호 치안감이죠. 그리고 또 유사명 총경, 바로 일전에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를 맞은 인물이죠. 아마 오후에 주로 이제 질의응답이 나올 텐데 지금 그래서 굉장히 여야가 팽팽하게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네요. 네, 자, 초대 경찰국장 둘러싸고는 밀정 의혹 관련한 네네. 공방 계속됐죠? 예, 그러니까 89년도 이제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성균관대 학생이었는데 인노회라는 곳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부천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회가 결성이 됐고 여기서 상당히 뭐 중책을 맡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본인은 1년여 정도 참여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적단체였고 주사파 학습을 주로 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노동운동을 뭐 이렇게 그만둔 것이 아니라 주사파와 결별한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제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입장은 다르죠. 이 당시에 이 조직은 이적단체가 아니었고 노동운동 단체였는데 동지들을 다 공안 경찰에 저 정보들을 알려주고 본인은 공안으로 특채가 된 거 아니냐. 본인은 이제 이 공방에서 정상적인 특채는 맞는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신은 서류, 면접, 필기 다 통과하고 경찰이 된 것이고 조직에서 나오게 된 것은 결국은 이 주사파에 대한 어떤 이제 환멸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밀고라든가 프락치 활동은 한 만 없다. 지금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적단체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결론이 무죄가 나왔다. 됐습니다. 이런 반론도 있었고요. 네. 자, 경찰국 신설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죠? 당연히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민주당 쪽의 주장은 이것이 이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냐. 근데 뭐 이 논리는 계속 평행선이에요. 네. 왜냐하면 정부 입장, 이상민 장관 입장은 그동안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주로 과거 청와대가 이 비선으로 어찌 보면 경찰을 통제해 왔던 관행을 오히려 투명하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과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또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방은 지금 끝없는 이 여야 간의 격돌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과방위에서는 또 정청래 위원장이죠? 파행됐죠. 네, 회의 계속 소집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들어와서 일방적인 의사 진행이다. 네. 이렇게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의도는 평화롭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예,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네, 이준석 전 대표요. 이게 굉장히 옛날 헤드라인 같은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천학살이었죠. 예, 여당 대표를 맡았을 때 친이 친박계가 충돌하고 친박계 후보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해서 이른바 공천학살. 그때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그대로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아침에 아주 거침없는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아파트를 사면 얼마나 모델하우스와 같은가가 중요한데 자, 금수도 꼭지가 있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입주하니 녹슨 수도 꼭지가 달려있더라. 그러니까 진행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라고 느끼지 않겠느냐. 거의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제 화답을 해요. 그래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속았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일전의 그 양두구육, 개고기 논란처럼 아마 또 이제 여권 내에서는 그 대통령을 사기로 이제 빗대느냐 이렇게 비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공약과 정책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국민이 믿고 이제 투표로 선택한 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론할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굉장히 거친 대통령을 향한 직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수도 꼭지를 보고 계약했더니 들어가 봤더니 녹슨 수도 꼭지였다. 자, 가처분 신청 결과는 아마 이번 주 내로 나오기 어렵다는 법원의 설명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다룰 내용들이 많다. 근데 사실은 어제 1시간여 심리를 마치고 어찌 보면 이게 기각이거나 혹은 뭐 각하거나 그렇다면 빨리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법부가 정당 내부에 이제까지 개입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건 정치의 영역에서 알아서 해결하시오. 이런 판단 정도면은 길어질 이유가 없는데 길어진다고 하는 것을 또 일부 법조인이나 전문가들은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어제 실제로 그 자리에 입회했던 사람들의 전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는 이것은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고 혹시 절차적인 문제로 인용되더라도 그것은 치유할 수 있다. 바로 잡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근데 어제 주로 이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의 근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절차보다도 비대위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의 내용에 합당한가를 보면 헌법에도 정당의 설립은 자유지만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이전에 근본 전제가 맞느냐 네. 이 판단을 재판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첫 회의했는데 네. 사과로 시작했고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 분란, 당내 분란 때문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죠. 그래서 네. 분열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뭉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장 오늘도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언제 이 분열이 극복되겠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임명장 수여하고 네. 함께 기념사진 찍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네. 90도로 인사를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지는 법원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자, 이원석 지명, 네. 대통령실도 개편. 네, 검찰총장 후보자 드디어. 돌고 돌아 대행. 그러니까 이제 뭐 청문회도 남아 있고요. 앞으로 임명까지는 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오늘 103일 만에 지명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3개월여의 공석을 이렇게 이제 힘들게 검찰총장을 왜 안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검찰총장 공석인데 원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인사는 다 끝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원석 이 검찰총장 내정자 지명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인물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 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대리를 떼고 그냥 총장을 시켜주는 상황인데 그럴 거라면 왜 이렇게 오래 고심을 했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이원석 이 검찰총장 내정자는 어떤 인물인가? 뭐 굉장히 당연스러운 인물입니다. 4명 중에 1명으로 하마평에 올랐었고요. 결국은 이제 직무 대리가 총장이 되는 건데 사법연수원 27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기입니다. 연수원은 동기고 역시 특수통이죠. 그래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당시 이제 기획조정부장으로 일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이 파격적으로 뭐 새로운 인물은 아니다 이런 평들입니다. 네. 법무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네. 대통령과는 함께 대통령이 일했던. 검찰총장이던 시절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 권한 대행을 임명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확정이라고는 아직 아니지만 적어도 3실 7수석으로 개편한다. 원래는 이제 지난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많이 줄였는데 3실이 2실이 돼버렸었어요. 이 비서실하고 이 국가안보실만 있었는데 정책실을 폐지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 기획관리실을 신설할 가능성이 있고 정책수석도 두겠다. 그리고 홍보 라인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 어찌 보면 홍보수석 겸 대변인으로 투입되는 거 아니냐. 요거 한 20일경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어제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는 인적쇄신 문제는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뭔가 소폭이든 대폭이든 대통령실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아마 21일 일요일에 있을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죠. 자, 매주 20%씩 증가. 원숭이 예, 두창이죠. 원숭이 두창은요 이미 지난달 23일에 이게 WHO에서 이미 비상사태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일주일을 보니까 7,500명이 늘었어요. 92개국에서 3만 명 중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감염의 원인은 남성 간 성접촉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매주 이 감염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병 건수가 일주일 사이에 20% 그렇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네. 지금 방역 당국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 좀 주의해서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최영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